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의 경제 상황을 알리는 각종 지표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최저 수준이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택지개발 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제2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수백억 원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조류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가 실시됩니다. 진도 울돌목에 국내 최초로 세워진 시험용 조류 발전 시설이 선박과 충돌해 부서졌습니다. 전남의 경제 상황을 알리는 각종 지표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기업인과 영세상인 직장인들 사이에 힘들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넘게 목포 원도심에서 상가를 운영 중인 70대 부부. 오전 6시부터 15시간씩 가게 문을 열어놔도 찾는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 달 매출 150만 원을 찍기가 빠듯합니다. 저녁에 6시 대부분 요 사람 다 끊겨버려요. 사람 없어요. 네. 6시 되면 다 끊겨버립니다. 사람이 안 댕겨버려요. 신축 건물이 절비한 남학 신도시도 겉모습만 번지르할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물형 장터는 썰렁하고 비어있는 점포, 즉 공실 비율이 평균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사도시 죽은 도시. 주변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힘든 거죠. 대불과 광양 등 전남 지역 국가산업단지도 낮은 가동률에 문을 닫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제조업은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80으로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매출과 자금 사정, 신규 소주 등 관련 지표 모두가 주저앉았습니다. 취업 등 고용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 창업 지원, 도시 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역 일자리 정책 등을 펴고 있다지만 현장의 체감 지수는 낮습니다. 모집을 해서 그걸로만 이렇게 딱 끝나버리지 말고 시간을 갖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좀 더 저희 고충이 어떤 건지, 문제점이 어떤 건지. 또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역량을 키워주는 걸 목표로 한다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역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하나조차 언론에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입니다. 지역 경제의 신호등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처방은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광주시가 택지개발 이익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제2순환도로 방음벽 설치비 수백억 원을 떠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LH를 상대로 수안지구 택지개발 이익금 425억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이 돈으로 제2순환도로 4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광주지법은 LH에 이익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1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시는 방음벽 설치비 수백억 원을 직접 떠안게 됩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비축미 5만 톤을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이를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인위적으로 쌀값 내리기에 나서는 것은 농민들을 죽이는 살롱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폭락하던 쌀값이 이제 겨우 6년 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이라며 비축미 방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이 최대 8차로로 확장됩니다. 광주시는 동광주에서 광산 나들목 구간의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총 사업비 4천억 여원을 들여 6차로에서 최대 8차로까지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공사는 오는 2021년에 시작해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날은 맑습니다만 공기가 답답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나가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은데요. 현재 시정 현황 보시면 해남은 40m, 한평은 100m, 장성은 300m가량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7도, 담양과 화순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장성이 19도, 광주와 담양 20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목포는 9도, 무안 7도, 영암은 3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안이 19도, 해남과 영암은 20도, 강진은 21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현재 곡성은 3도, 구례 2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20도가량으로 오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조류 인플루엔자로 축산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AI는 사전 차단이 중요한데요.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 방제를 위해서 드론이 투입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영산강 둔치에서 대형 드론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칩니다. 일렬로 늘어선 드론들은 저공 비행을 하며 농업용 약재를 살포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철새들이 AI 조류 인플루엔자를 퍼뜨리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서 차단 방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충돌 위험성이 있어서 일정 고도 이상 최소 5에서 7m 이상을 방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철새 도래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상황. 나주 추격과 나주시는 AI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전파돼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가 있는 영암과 나주 지역에서는 철새 도래지뿐만 아니라 방역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닭오리 사육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방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년이면은 엄청난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론 연합회하고 협약을 해서 그냥 동시에 그냥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착불해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구체적인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겨울 영암 나주 지역에서는 AI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한 고등학생들과 어른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6살 백모 씨 등 2명과 고등학생 18살 문모 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지난 4일 밤 9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문군 등을 나무라다 시비가 붙어 서로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하는 등 난투극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사립유치원 11곳이 교사 처우 개선비 등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호 광주시 의원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170여 곳 가운데 올해 점검한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0곳 중 11곳에서 처우 개선비 등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매월 담임수당 13만 원, 인건비 보조 21만 원 등 연간 105억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청년 인구 유출 때문에 전남의 인구 절벽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은 앞다퉈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고흥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현재 24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결혼 장려금 300만 원과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돌 축하금 50만 원 지급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특히 출산 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논란 끝에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서 현재 출산 장려금은 도내에서 광양시가 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의 시군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 시책은 해남군이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해 합계 출산율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획기적인 시책과 함께 다양한 인구 정책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한 고흥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흥군은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육아를 전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육아 공동체와 돌봄 서비스 강화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 원 조성이 추진됩니다. 지역에 청년 인구들이 많이 좀 유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귀양 귀촌 그쪽에 좀 인구 유입을 그러나 인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일자리와 교육에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고흥군 군정의 방향이 큰 틀에서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임금 단체 협약 체계를 위한 쟁의행위 투표 결과 광주는 88%, 전남은 87%로 가결시켰다며 오늘부터 각 직종별 집회를 열어 교육청과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조리원과 조리사, 영양사와 교무 실무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광주는 5천여 명 중 3천여 명이, 전남은 6천여 명 중 5,200여 명이 조합원입니다.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광주를 찾아와 한국경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진단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 회장은 광주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 정책을 함께 수행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과 상위 회장단은 광주와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2개월 만에 장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급락 원인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 서경화 광주은행 프라임 PB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첫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에 따른 여파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가 세계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이어졌고요. 네. 국제통화기금 및 해외투자은행들이 경기 및 기업 실적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잇따라 언급에 따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즉 주식 투자에 대한 하락이 굉장히 크게 이어졌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네네. 현장에서 고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네, 10월 코스피 지지서인 2,000포인트가 무너지자 고객들이 문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펀드 상품과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빠른 하락 속도에 대한 고객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주가 경기가 아주 나빠졌다든지 또는 위기론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아직은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판단보다는 불확실성이 증대했다는 폭락으로 보시고요. 네. 저가 매수를 활용하는 등 종종의 어떤 저가 매수들 기회를 닫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즉 상승할 요인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렇게 주가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자 전망을 본격적으로 해주시죠. 네, 당분간의 주가 전망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한 데다가요. 11월 6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와 그리고 11월 7일 이란 제재 등 국직간 정치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부분만 정확하게 해소가 된다라면 11월 말에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었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스피 안정화를 위해서 거론되는 게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뭐 경기 상황을 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 인상은요, 나라마다 좀 속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미국은 예전처럼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두고 금리 상승을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면요,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경기 요인에 기한 것보다는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이를 좀 줄이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려는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회복이 반영되지 않은 금리 상승이라는 것은 단기간적으로는 주식시장에 큰 호재로 적용될 여지는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내에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전문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더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내일 주식시장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신들만이 아는 영역인데요. 개인적인 소견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로 11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최근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지표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해서 시장 금리가 일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자면요, 개인적인 소견은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코스피의 급락 원인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서경화 광주은행 프라임 PB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살 빠르기로 이름난 울돌목에 국내 최초로 세워진 시험용 조류발전시설이 며칠 전 선박과 충돌해 부서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성 논란 속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복구 작업은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울돌목에 10년 전 지어진 시험용 조류발전시설. 50m에 이르는 이동 통로가 뚝 끊겨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 꾸러미도 잘려나갔습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예인선에 이끌려 인근을 지나던 바지선과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강한 물살을 바지선이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뛰어나가 보니 그 빛이 나지 않는 두 바지선이 부딪혀 있었고, 이 사고로 국내 조류발전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시험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해양 관측 장비용 통신 선로를 비롯해 전력 케이블, 변압기 등 주요 시험 장비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500kW급 시설을 유속에 맞춰 150kW급으로 바꾸는 작업은 마지막 검사를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150km 상용 발전을 하려고 지금 준비했었어요. 네,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사용전 검사. 경제성 지적과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철거될 뻔했다가 가까스로 연장됐던 공유수면 사용 허가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조류발전 시설 복구는 빨라야 내년 초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시험용 조류발전소는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선 채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한 것을 뜻하는 보증사고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점기 광주시 의원에 따르면 광주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8년 9월 현재 217억 원으로 보증사고율은 4.95%로 전국 평균 3.27%보다 높습니다. 또 지난 3년간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200억 원, 2017년 21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3년 동안 보증사고 금액이 6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2.5%인 국공립의 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만 세웠을 뿐 이를 시행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다며 광주시의 추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원회 10개 중 3개는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의원회 110개 중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40% 미만인 위원회가 32개로 29%에 달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 과기원 연구팀이 연료 전지와 배터리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나피온막의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광주 과기원은 양극과 음극의 서로 다른 전해질이 섞이는 것을 막고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나피온막에 전기적인 힘을 가해 이온 전도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지만 효율에서 한계를 보였던 나피온막의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전지 등 에너지 시스템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방송학회가 이번 주말 전남대에서 뉴미디어와 지역방송 혁신 등을 주제로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엽니다. 오는 10일 전남대 자연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경계를 넘어 본령을 찾아를 화두로 열리는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화하는 언론의 가치와 민주주의 등의 대주제를 가지고 전국의 언론학자와 현장 방송인들이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에 응시한 광주 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생 7명이 전원 합격을 해 화제입니다. 전국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거라고 하는데요. 광주 여상 측은 최근 3년간 전교생의 74%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학생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3대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 선거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린이 청소년 의회 의원들은 광주시 의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 9세부터 18세 광주 주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요. 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 투표로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 사진 동호회, 상상클럽 전시, 시각장애인의 버킷리스트가 오는 8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열립니다. 상상클럽 회원들은 시각장애인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3년째 비장애인과 함께 협력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등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편견을 넘어 따뜻한 마음으로 담아낸 사진들 함께 감상해보시죠. 주민동호회에서 시작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북구 현송묵향회에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서예전시회를 엽니다.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북구 일곡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고요. 회원들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왕희지 행서체와 구양순 해서체 등을 30여 점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